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여수 시립박물관의 하자 보수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실제 보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시 자체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누수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여수 시립박물관. 여수시가 최근 이곳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보수공사를 두고 업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책임 소재를 따져보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여수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의회 등에서 비판이 일자 결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보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원인자들에게 하자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그 돈으로 하자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법원 측 감정인이 지정되기까지는 2달 정도가 걸리고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하자 내용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개관 시점은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태지만 언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지, 실제 개관이 언제쯤 가능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물관 건립 전반을 짚어볼 예정인 시의회는 시 차원의 감사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건이 되면은 지금 감사를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감사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지적이 될 걸로. 증거 보전 신청과는 별도로 여수시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다음 주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늦가을 광양 백운산에서는 대봉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광양 대봉감 작황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 현상 등으로 그리 좋지 못한 편인데 행정당국이 농민들의 판촉을 돕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광양 백운산 자락.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주황빛 대봉감이 탐스럽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대봉감을 익숙한 손길로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왔는데 좋은 과일이 이렇게 감이 많이 연그러져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올해 광양적 대봉감 작황은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780여 농가가 이달 말까지 생산하게 될 대봉감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한 2,300여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봄 저온 피해와 여름철 고온 현상,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좀 날씨도 많이 무더웠지만 7월 한 중순경에 강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많은 양이 와서 그때 좀 생장이 한참 감이 익어야 되는데 많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대봉감의 품질은 평년작 수준을 유지해 킬로그램당 가격이 전년 대비 비슷한 1,900여 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별 가공시설까지 구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주말 휴일 기간 동안에는 대봉감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 행사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대봉감이 생산되고 있는 광양 백운산 자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올해도 광양 대봉감 재배 농민들은 자연이 선사한 결실에 감사하며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쌀 주산지에서 농민들의 나락 야적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쌀값은 올랐다는데 정작 농민들은 왜 거리로 나선 걸까요? 그 이유를 서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앞을 빨간 트랙터들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건물 옆으로는 무게 62톤 분량의 나락이 담긴 포대 70여 개가 줄줄이 쌓입니다. 쌀주 생산지인 전남과 전북 주요 농협 앞에는 나락가 8만 원 보상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나락 야적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가량 쌀값이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 왜일까? 농민들은 농협이 정하는 우선지급금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최종 쌀값이 정해지기 전 농민에게 주는 1차 가격인 셈인데 올해 농협은 40kg 한 가마니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평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우선지급금이 사실상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민간 상인들도 이 금액을 토대로 매입하다 보니 최종 쌀값은 결국 오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값이 사실은 나락값으로 계산했을 때 8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되고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격을 나락값 8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저가 매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은 우선지급금은 일시 비용 정리를 위한 것일 뿐 쌀값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6만 원이었어요. 그때한 자금력과 그 힘으로 그 농민들의 그 편이나 농민들 위해서 농민 원래 설립했던 취지하고 틀리 자기들의 이익만 쫓다 보니 농협마다 우선지급금을 정하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담합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우선지급금을 4만 원이나 3만 원 줘도 상관없다. 지금 공공비축민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담합이거든요. 이게 각 농협마다 경영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면 농협마다 우선지급금이 달라야 될 텐데 희한하게 지금 전남 쪽 농협들이 6만 원 선에서 최근 국감에서도 농협의 지난해 쌀 매입 수입액이 1조 원대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오류였다며 530억 원으로 정정되면서 농민의 불신은 더 커진 상황. 농민들은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한 농협이 더 이상 정부 눈치 보기를 멈추고 정당한 가격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나주시가 서남권 대표 교통시설인 나주역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교통과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도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광주 전남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KTX가 들어선 나주역. 10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은 2배로 늘어나면서 1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주역 일대는 오래전부터 세태기에 접어든 상황.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바로 택시 타고 또 혁신도시나 다른 데로 다 가시니까. 시청이 있는데 시청 앞에도 뭐 별 사람들도 없고. 나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와 나주역 개발을 위해 이른바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나주역 일대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복합관광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철도와 시내버스 등을 연계한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권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제회의와 전시 등을 소화할 수 있는 4, 5성급 호텔도 추진합니다. 나주시는 올해 말부터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 2027년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문제는 2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 나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비, 그리고 뭐 도비, 시비, 그리고 민간 투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천억에 달하는 예산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나주역이 서남권 대표 교통과 관광 그리고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연구 용역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기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곳곳에서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수능 응시자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등 명소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도 오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전시를 수험생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은 맑고 낮에는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4도에서 8도 사이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무한형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남에서 산단 예정지로 공모한 6개 지역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등을 진단하며 무한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송전망 확보 과정에서 제기될 주민 민원 등을 해결할 자구책의 필요성과 군 공항과 연계한 합리적 대안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성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벌교 천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벌교 꼬막축제는 꼬막 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와 청소년 예술제, 국악인 박예리 씨가 진행하는 음악회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과 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물김 생산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또다시 무허가 김양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남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허가 김양식장이 급증하고 있다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